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1월 27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전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한 구절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영화 관상의 한 구절. 송강호가 바다를 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다음 자기가 살아온 그에서 약간 한탄하는 관상이니까 사람의 모습만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지 파악을 하죠.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즉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보고죠. 파도를 움직이는 건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람이 어느 쪽 방향으로 올라가는가, 어떤 식의 트렌드가 바뀌어가는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모습과 바람의 형태 부분들의 를 따라서 파도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어제 새벽에 있을 다우, 특히 나스닥이 한 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코스닥이 7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도 장중에 거의 2100을 넘어섰죠. 2100에서 2099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700포인트, 700.67 정도 상승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바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람이 될 가능성, 큰 바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고 있어요. 특히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유가가 75에서 50달러 선까지 급락 부분들이 나왔죠. 다음 흐름 부분들로 달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를 지금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 아니면 FOMC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좀 드렸어요. 왜?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선반영 부분들 시켰고, 그 기대치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 부분들의 트렌드를 올해 내내 만들어갔고, 아직까지도 뭐 97선에서 간당간당 100선을 넘어갈까 말까. 지난번 75선, 유가가 75선에서 100달러의 전망 예상치가 나왔던 것처럼 달러 인덱스도 올해 내내 강세 부분들을 이끌면서 90선 중반, 그다음 90선 후반대에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계속 표명이 되고 있고, 12월달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아요. 막상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유가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 그 예상되는 부분에서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이번 주에 FOMC 의사록이 이번 주에 있다고 말씀드려서 중반에, 그리고 28일 날 파월 연준의장이 이코노미 클럽 강연, 그리고 27일 오늘입니다. 클라리다, 그러니까 연준의 2위자 클라리다 부의장이 발언 예정 부분들이 있어요. FOMC에서는 쉽게 방향성, FOMC 자체는 이제 금리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게 연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뭐 금리 인상했다가 안 했다가 또 다시 했다, 이런 식의 방향성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경기 지표 부분들이 이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시키지, 우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2분기가 4%대 나왔죠. 미국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3.5, 4분기는 더 추락하고 내년에도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어제 11월 소비심리, 미국의 소비심리입니다.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추수감사절에서 온라인 쪽에 그 판매 부분들 더 증진이 됐습니다만은, 11월 미국 자체적으로 소비심리가 작년 2월 이후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는 기준선 100을 하회를 하면서 3.5포인트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 그리고 중국에서도 보면 10월 공업이익이 전년 대비 3.6%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6개월 연속 계속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올해 많은 에너지를 뭔가 집중을 좀 시켰어요. 작년에 감세 부분들로 집중을 시켰고, 그 다음에 2분기에 GDP 성장률 관련된 부분들이 4%대
믿지는 않습니다. 너무 수치 자체가 수정치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튼 작년에 감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재무제표상으로 긍정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은 분명히 확인됐고, 그 다음에 그 GDP 성장률 자체가 반영이 됐고, 3분기부터 점차적으로 주택 지표, 주택 판매 지표라든지 이런 게 좀 꺾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미국의 11월 소비 심리가 작년 2월 달 이후에 최저치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파월 연준은 FMC든 뭔가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또 3분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 밀어붙이기에는 이제 조금씩 뭡니까? 보여지는 경기 지표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겠나, 속도 조절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그 모습을, 바람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속도 부분들이 조금 완충됐을 때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연말 랠리 필요 충분 조건, 첫 번째 파월 연준 의장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금리 FMC 연준이 자산 축소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좀 미뤄둔다든가, 아니면 이 경기지표 관련된 부분에서 금리 인상 부분에 내년에 뭐 3번 정도 시장에서 예상 컨센서스입니다만은 좀 줄어든다든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더불어서 최고 베스트는 이게 나오고 트럼프하고 무역 협상 타결 부분 하면 연말 랠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스닥이 700포인트고 코스피가 2100포인트 정도 나왔죠. 기본 2200에서 그 다음에 800포인트 정도의 반등 부분들은 기본적인 반등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 이번 주와 다음 주 나올 수 있을지, 그 베스트, 여러가지 신화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인데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흐름 부분이 나오면 빨리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가 하락 속도 부분들이 빨랐기 때문에 반등 속도도 빨리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번에 보면 하락이 그 신용잔고 물량 부분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반등 나올 때 하락 부분들 빨리 많이 하고, 지금 대부분 종목군들이 그때 하락 부분에서 최소한 절반이 50에서 70% 정도 반등을 하고 옆으로 승보르기 부분들, 이번 주에 있을 중요 이슈,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 부분들에서 또 방향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지금 관망설이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죠.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지금 한 2, 3주,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수 인덱스를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장을 사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흐름에 따라서 오늘 코스닥 중형주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한국전력 6% 상승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의미를 부여를 해두고 그 관련주들, 남북경협이 하나의 종목군 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섹터가 다 영향받을 수 있는 그거죠. 워낙 큰 재료이다 보니까 기대감뿐만 아니라, 기대감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뭐 전기전자 쪽이나 바이오 기대감에 의해서 종목군들의 상승이 이끌어졌던 것처럼 남북 경협도 물론 지금 바로 자금 집행이 돼가지고 뭔가 아웃풋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제 철도 공동조사 하나가 시작이 좀 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대감 자체로 인해서 남과 북이 어떤 사업 부분들을 할 수 있다, 그 기대감으로 종목권 상승을 최소 1파 이상, 1파든 3파 정도의 상승을 만들 요건 자체는 된다는 거죠. 그 움직임들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건설주도 오늘 반등 부분 나왔죠. 어제 한국전력, 그다음에 오늘 건설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까지 점차적으로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남북경협주의 워밍업 부분들이 확산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경협 꼭 해야 되냐 했을 때 저는 그런 질문 부분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정치적인 부분들을 다 빼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에서 한 단계 도약 부분들을 뭔가 플러스 알파, 현재 기준 시점에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려고 한다 하면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이 제시가 될 수 있을까? 그 제시를 해줄 수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좋겠어요. 저의 소견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베트남에 가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거 외에는, 그리고 뭐 중국에서 공장 갔다가 지금 중국한테 뭐 거의, 별로 이렇게 이익 부분들도 없고, 그냥 나온 데들도 많죠.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00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 들어가기 전에 청나라 아니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호시탐로 노렸고 러시아에서 노리고 미국에서 노리고 일본에서 노리고 그런 모습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려요. 주변 상황이 지금 조금씩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이 늑대들 아예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딱 묶어가지고 이 철조망 울타리를 딱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 그런 시점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인 부분도 아니라 서로 자원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우리나라의 R&D 그 다음에 해외 마케팅 그 다음에 우수한 인적 자원 그 다음에 광물 자원 부분들을 이용해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유럽까지 현재 비용 대비 뭐 30-40% 정도 비용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비용 부분도 절감하고 인건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 부분들이 더 생기는 것은 더 당연한 거이겠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의미를 좀 드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 부분들을 할 그런 준비를 할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7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왠지 뭔가 연말에 하나의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트럼프가 이번에 잠시 휴전 부분을 하더라도 이쪽 파월 FMC라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원화 강세라든지 달러의 약세 부분들에 전환된 어떤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면서 이제까지 신흥국들 자산 자체 주식들이 글로벌 시장 대비 약간 다운이 됐었던 거에서 반격 포인트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 있으신 분들은 딱 준비하고 계세요. 이번 주가 다음 주는 연말 랠리. 항상 보면 어떨 때 보면 12월 초에 시장을 한번 확 눌렀던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순 넘어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1월에 신년 효과를 하면서 코스닥 종목군들 랠리를 일으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중순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이 신년 호가 부분들을 준비하는 작은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렸죠. 지수 자체는 계속 홀딩 하시고 종목군은 거래량이 터져서 바닥권에서 눌렸다가 거래량이 증가되면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분 추가 매수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말 랠리의 조건 부분들이 코스닥 오늘 700포인트가 생기면서 서서히 워밍업 부분들이 나오고 글로벌 매크로 쪽에서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흐름 부분들이 유가가 75에서 50달러까지 급락이 나오면서 반전 포인트를 확실히 만들어졌던 것처럼 연말 랠리의 기운 자체가 스물스물 여기저기에서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쓰신 분들은 자금 준비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몇 번 이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좀 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조금 궁금해하시고 갸우뚱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장보고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렇게 진행했을 경우는 일단 투자 심리에서 지고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달 안에 승부 볼 수 있겠죠. 단기 매매 부분들 하면. 근데 그런 매매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직장인들 차분하게 시세 안 보더라도 성장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장주에서 적립식이든 아니면 천천히 시간 투자 부분들 하면서 성장주를 끌고 가는 전략 부분들 진행한다 하면 충분히 은행이자보다는 월등하게 크게 예상치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꼭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 부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 제한 없습니다. 왜? 심플하게 투자 심리에서 한 달, 두 달 안에 얽매여서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장주는 한 달 안에 2주 만에 3주 만에 이렇게 성장주는 아니죠. 그건 급등주 매매하는 거죠. 급등주는 매매할 때 보면 저가주들 같은 경우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있는데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 부분들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공지사항 카카오톡 텔레그램에 문의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7일 마감 브리핑 코스닥 700포인트가 다시 돌파됐습니다.
연말리의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바람의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체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27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